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식간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두산 퓨어셀 볼 예정인데요.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료방에 제가 이제 자료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여기 하단에 QR코드 있죠? QR코드로 사진 찰칵찰칵 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일단 두산 피어스 오늘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최대한 빨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산 피어스 이게 1월 30일에 나왔던 리포트고, 그리고 이게 1월 27일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둘 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산 피어스 여전히 기회가 있는 2023년도. 제가 이제 수주는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기대감들 좀 있다라고 그동안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022년도 수주 규모는 연간 수주 목표를 상회했다. 다만 수주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매출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거는 매출이 수주가 들어오긴 했는데 초과 수주를 받긴 했습니다. 다만 이 매출이 반영이 되는 거에는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수준의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도 재고를 쌓아놓고 납품을 바로 해가지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를 그만큼 이제 맞춰서 연료전지를 만든 다음에 납품을 해주고 시공을 다 해주고 설치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돈을 받으면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차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2023년도 실적 추정치를 하향을 반영을 했다. 목표 주가는 9% 정도 하향하나 수소발전 입찰 시장 세부 규정에 따라서 기회는 충분히 있다. 자, 목표 주가가 44,000원에서 4만원으로 9% 하향을 했다. 자, 2024년도 연간 매출의 전망치를 15% 하향한 것에 기인해서 실적에 따라서 기대감은 조금 낮추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던 겁니다. 자, 매출 추정치를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각각 30%, 15% 하향을 수정을 했고, 수주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2022년도 3분기까지 매출 공백이 가장 큰 영향으로 2024년도 매출에서도 국내 발전사형이 경우 발전사의 상황에 따라서 납기 시점이 변동되기 때문에 실적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자, 2022년도 연료전지 297메가와트 수주, 연간 가이던스 240메가와트를 초과 달성을 했고, 2024년도 예상 수주 규모는 243메가와트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국내 143메가와트, 해외 100메가와트로 가정을 하고, 국내 수주 경우에는 2분기 시장 예정인 수소발전 입찰 제도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되면은 수주 예상 규모도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4분기 실적은 매출 증가로 수익성이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 자, 4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기 실적들을 우리 연간치를 보면은 4분기 7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9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75억 원, 그리고 매출은 1334억 원 정도. 근데 여기서는 매출이 1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9억 원 정도를 시장 컨센서스를 일단은 좀 상회를 할 거다. 109억 원 가량 한 30억 원 가량 늘어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한 20억 원 가량 증가될 수 있는 실적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삼성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4분기 실적을 좀 상회를 하는 컨센서스를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는데 1486억 원, 그리고 104억 원 가량들, 여기서도 30억 가량이 좀 더 높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러되면 한 50억 원 가량으로 예상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수주에 대한 변동성 그런 것들은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4분기 이후로 개선은 좀 되겠지만 앞으로도 향후에도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은 있지만 수주가 너무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실적이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주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분석지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33,500원 수준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4만원 부근까지로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주가 더 증가되거나 아니면은 뭐 수소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거나 예상치와 다르게 호황을 좀 받으면서 수주가 점점 증가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저희가 수치로 숫자로 항상 계산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으로 해서 예상치를 조금 추정치를 좀 높여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29억 원 플러스 1억 원 그리고 3분기 11억 원 여기까지 아직까지 확정이 된 부분들 그리고 4분기 뭐 증권사에서 추정치가 좀 높게 잡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한 30억 원 가량 영업이익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한 20억 원 가량 정도 높게 잡아가지고 한 59억 원 정도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억 원. 자, 그렇게 되면은 42억 원 가량의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24억 원 가량에서 한 2배 가량 높은 수준의 단기 순이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계산하지 말고 EPS 29원 돼 있으니까 한 40원으로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34,550원에서 40원 수준들. 그러면은 높게 형성이 되는 PER 800배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0배 수준에서 800배 너무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2023년도 삼성전자도 실적이 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들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주가가 완전히 저점이다. 2022년도가 가장 주가가 싼 수준이다라는 전망들이 반영이 되면서 EPS가 342원까지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PER는 98배, 300배에서 98배 수준으로 적정 수준의 주가로 회귀를 하게 되는 거고 2024년도 예상치를 계산을 해본다면 566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9배 정도 수준으로 실적은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확정치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PER는 좀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2023년도, 2024년도는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이 성장률이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더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합당한 수준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수소 관련주들은 1월 25일부터 주가가 강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 모멘텀들을 보면은 해외 수소 관련주들이 주가가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플러그 파워, 퓨얼셀이라든가 블룸에너지 다 40%, 40%, 49% 상승률에 달하고 연료전지 4인방의 상승률은 모두 40%를 넘었다. 유럽 업체들의 상승률은 12%에서 1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 수소 연료전지 업체들의 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에 따라서 수소 생산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관련한 업체들의 수주가 시작되고 있고 금리 인상 기조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또 중요하죠. 금리 인상 기조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수주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들. 수소산업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이 아니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대표적인 성장주이고 금리 인상이 유발한 약세장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해소가 문제점들이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소 업체들은 40% 높은 평균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식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좀 수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수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나름의 대응책으로 유럽성 EU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태양광 그린수소 히트펌프 그린 산업 기업들 중에서 설비 증설에 필요한 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직접 지원하는 것을 담을 예정이다. 그린 산업 확대를 위해서 RE 파워 EU 재생에너지 수소 등에 대해서 2030년도 목표치를 제시를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들이 각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똑같이 도입을 하면서 유럽에서도 정책적인 그런 대응에 나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내용들 보면은 미국과 EU 역내 그린 기업들에 대한 직접 보조급 지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긍정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낮은 원가를 무기로 삼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수출이 억제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EU 내에 직접 진출하는 기업들이 가장 유리하다. 자, 물론 이런 부분에서 풍력, CS윈드, 하나솔루션과 같이 현재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수출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기업들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올해 두산 퓨어셀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만약 미국 기업들처럼 우리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도 수소 연료전지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한 40% 정도 가량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한 33,500원 수준이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40% 가량이 한 45,000원 정도 수준이 될 수가 있겠죠. 증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표 주가는 4만원 수준들이지만 조금 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 지지 구간이었던 45,000원까지도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 이런 모습들 본격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단기 평선인 여기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 본격적인 긍정적인 이제 반영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결산 공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잠정 실적이에요. 여기 이제 결산 실적 공시가 6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불과 일주일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죠. 이번 실적에 따라서 주가 방향선들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장 추정치,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추정치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 것들, 그런 움직임들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런 추세가 좀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 거시적인 부분들, 글로벌 흐름들 이런 것들 같이 함께 판단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방의 무료 공략주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